저는 오늘 한번 네. 윤 PD님께 이 내용과 이 주제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컨텐츠로 돈을 버는 법. 컨텐츠. 그래서 물건을 팔거나 뭔가 뭐 비트코인, 코인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글, 네.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법. 사실 이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너무 공개할까봐 제가 이걸 말 안 했는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배속으로 월급 독립이라는 책 하고 엔잡하는 허대리의 월급 독립 스쿨이라는 책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좀 덧붙여서 온라인에서 이제 돈 버는 방법. 아니, 체인지는 이게 문제예요. 박사님도 맨날 나와가지고 저희 사업 노하우 그냥 다, 그 시바타에서 다 공개하시지. 옹 이사님도 지금 콘텐츠 파는 법 알려주겠다고 하지. 그럼 저희는 뭘 벌어먹고 삽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우선 뭐가 중요하냐면, 컨텐츠 소비자가 아니라요. 네. 컨텐츠 생산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보면서 막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많은 블로그의 글을 읽잖아요. 네. 읽은 다음에, 와, 좋다. 오늘 많이 배웠다. 이 감정에 취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돈을 결코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고 땡이면은 뭐.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컨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컨텐츠 생산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잖아요. 아,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글이라도 쓰든 아니면 리뷰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무조건 돼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아니라 나는 생산자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튜브에서 뭘 영상을 봤는데 편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죠. 나도 해봐야지. 해봐야지도 있고 그 어떻게 그 편집에 대해서 그런 게 잘했을까 거기에 대한 글을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분석글. 아무튼 뭔가를 써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자. 나는 프로듀서가 돼야 된다. 컨슈머가 아니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컨텐츠 생산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근데 사실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뭐 싱큐베이션에서 그렇죠. 관심 가지시는 분들 독서 모임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 열에 7, 8이 반문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럴 실력이 있을까요? 내가 과연 어떻게 컨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일명 공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윤 PD님처럼 네. 뭐 실력자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웃풋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컨텐츠 생산자가 된다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라도 보고 네. 느껴서 그걸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고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표현 기술. 그쵸. 근데 그런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컨텐츠 생산자가 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그렇죠. 결과물이 있어야 그걸 팔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든 쉽든 무조건 컨텐츠 생산자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했고 윤 PD님도 했고 이 저자님들도 했고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진입장벽 심리적인 어려움을 넘으실 수 있는 3가지 한번 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래의 나의 모습 내가 만들 결과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는 그쵸? 무조건 겪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행착오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지만 결과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컨텐츠 생산자로서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게 막 의심이 들고 부족하고 실력 부족에 대한 이런 자기 부인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어지면 결국에 잘 된다. 이 믿음을 우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에서는 시행착오, 결과에 대해서는 끝없는 낙관, 끝없는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자, 2번째 팁은 뭐냐면 이거예요. 쉽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역발상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에게나 네. 그 자신이 좀 잘하고 쉬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각자 소질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2배속으로 월급 독립에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컨텐츠 생산자 초보자에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보유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컨텐츠 생산자의 일에 있어서 이렇게 쉬운 걸 누가 볼까? 이렇게 허접한 걸 누가 볼까?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이 생각과 감정이 들면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떤 활동이 쉽다라는 거, 허접해 보인다라는 거는 당신이 그 활동을 능숙하게 잘한다 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윤 PD님은 그럴 수 있죠. 콘텐츠 생산하는 게 요즘 막 1시간 만에 글 하나 뚝딱뚝딱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지?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막 저한테도 글쓰기 막 서평 쓰다 서평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서평 그냥 쓰면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쉽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역발상적으로 내가 쉬운 거는 한편으로는 정말 뭐 실력이 없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걸 너무 이미 잘 알고 있고 능숙하게 잘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유튜브의 영상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이모티콘을 뭐 구매한다라거나 네. 아니면은 카카오 이메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영상으로 했을 때 몇천 뷰가 나와요. 네. 시간이 지나면 몇만 뷰가 나오고.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굳이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보고 배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분이 얘기하는 게 스마트폰을 갖고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네. 회원 가입하고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거. 네. 이거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그건 누워서 하는 일이죠. 예.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만약 유튜브에 올리면 그걸 누가 봐요? 누가 봐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쉬운데, 자, 타깃이 중장년층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는 직업까지 있다는 거예요. 공공사업도 많고 유튜브에도 그런 컨텐츠를 올렸을 때 조회수가 빵빵 터지는 것도 많고. 제가 글을 쓰면서 이거를 뼈저리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글을 쓰는데 굉장히 널리 알려진 심리학 법칙을 근거로 이렇게 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법칙이 있는데 요 사례가 적용된 결과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적었다고 괜히 그걸 누가 모르냐고 막 사람들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썼는데 달리는 댓글이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고 심리학 관련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지, 제가 만약에 심리학에 관심이 없고 아니면 제가 심리학에 관심이 없고 뭐 미술이나 음악에 관심이 있었으면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 제가 쓴 글을 보면서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다고 정말 신기하다고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은 무슨 공학 분야의 교수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지. 맞아요. 예. 그분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식의 저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은 알고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요. 타인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역발상을 한 번쯤은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쉽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지는 이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가 쉽다고 여기는 자신의 쉬움을 지나치게 평가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는데 내가 평가절하를 해서 그거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나의 쉬움을 깨워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팁이에요. 자, 세 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중요한, 되게 저도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건데, 컨텐츠 생산자가 되는 데 있어서요, 꼭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꼭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서 인용했던 그런 책들의 저자분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어떤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 네.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꼭 상위 1%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면 좋은데, 드레이퍼스라는 교육학자의 전문성 발달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5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1단계 초보자, 2단계 고급 입문자, 3단계 능숙자, 숙련자, 전문가로요. 네. 자,
윤PD님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초보자에게 네. 뭔가를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네. 누가 가장 잘 전달할까요? 요거를 전 이거 압니다. 이거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맞아요. 이등병을 제일 잘 가르치는 건 병장이 아니라 일병이에요. 맞아요.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의 저주랑 되게 비슷해요. 네. 그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교수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에게 막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정말 설명 막 스킵을 해. 이 정도는 알지? 네. 이러면서. 이걸 왜 몰라? 이러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장이 이등병 가르치다가 막 짜증내잖아요. 그래서 너 네가 가르쳐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거랑 되게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업 중에 교사들이 초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노벨상 탄 그런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생산자로서 돈을 벌 때 꼭 1%의 전문가가 돈을 다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좀 비유를 하면 테슬라가 앞으로 전기차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다. 거의 기정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여지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이 전기차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기차거든요. 2위도 있고 3위도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프리미엄 시장도 있고 가성비 시장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성비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테슬라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럭 분야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버스, SUV 너무 이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 고급 입문자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능숙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포츠계에서는 이런 분들 많아요. 선수 시절에 완전 레전드 찍고 막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십 개씩 따고 이런 분들이 코치가 못 되는 경우.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세 번째에서 이제 교훈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움츠러들지 말라고. 내가 상위 1%가 아니더라도 네. 초보라면 왕초보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 거고 왕초보라면 왕초보에게 전달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심리적 장벽을 뛰어넘어라.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하위 80%다. 그럼 하위 90%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자격 같은 건 아무에게도 없는 거죠. 전 진짜 글쓰기를 하는 모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글을 써야 되는 자격 같은 건 진짜 아무한테도 없어요. 모두가 글을 쓰기만 하면은 그건 다 작품이 되는 거고 그거를 다른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보면 되는 거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일단 쓰시고 만들고 결과물을 내면은 그게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생산자가 될 때 이제 1%가 아니어도 된다. 내가 심지어 초보라도 왕초보에게 가르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생산물을 만들어라. 결과물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10%, 5% 이렇게 목표로 매진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병행해야 돼요. 그 머릿속에서 내가 5%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생산물을 만들어내지 않을 거야. 때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위 80%라도 항상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이 수준을 높이는 거. 그래서 아웃풋의 결과를 같이 높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온라인 컨텐츠로 돈을 버는 법. 크게 3가지를 기억하라. 첫 번째, 미래 결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 과정에서는 시행착오, 결과는 무조건 좋다. 이거를 꼭 믿으시고. 두 번째는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허접한데? 이게 뭐가 컨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을까? 쉽다라는 생각에 대한 역발상을 하라. 네. 그 정말 내가 잘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컨텐츠 생산자가 되는 데 있어서 꼭 1%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지금도 충분하니까 꼭 아웃풋을 병행하면서 실력을 계속해서 높여갔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고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이제 아웃풋을 적극적으로 하라. 너무 평가절하하지 말고. 그래서 결론은 일단 쓰세요. 일단 컨텐츠 생산자로서 발을 내디뎌라.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